네, 저희가 처음 가져온 소식은 바로 지자체에 불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쟁 도시가 등장했어요. 어디죠? 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 지금 이 동메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하이퍼리듬, 센티널 프로토콜, 그다음에 젠가 K와 같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업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그 기존의 금융 중심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를 자기도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도전장을 내민 네. 뭐 도시가 있다면 뭐 제주도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왔었고 서울도 있는데 부산이 왜 갑자기 이렇게 블록체인의 특구가 되겠다라고 좀 도전장을 내민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네. 부산이 가능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네. 부산이 사실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 중심지인 건 맞습니다.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예,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가 있죠. 그렇죠. 주식을 한두 번이라도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한국거래소 하면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사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는 본사가 아닙니다. 본사가 아니라. 예, 한국거래소의 본사는 부산에 있어요. 아니, 예. 부산에 있다고요? 네,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는 정식 명칭이 서울 사무소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요? 누가 봐도 서울 사무소로 보이진 않죠. 네, 아니 밥도 맛있고요 거기. 그렇죠. 네. 구내식당 잘 돼 있죠. 네, 잘 되어 있어요. 잘 그렇죠.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서울을 대표하는 거래소 같이 그렇죠.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네. 거기가 본사가 아니었다니. 네,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다르지만 과거 그 우리나라에서 조선 산업이 크게 발달했었을 때, 뭐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조선 산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선박금융이에요. 선박금융. 이 배를 한 척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막 그럴 것 같아요. 천억대 막 이렇게 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이런 배 말고 그렇죠. 네. 그 큰 배를 만들면 거의 뭐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1,000억을 만든 다음에 1,000억을 만들어서 그걸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배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낭비예요. 왜냐하면 배를 짓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1,000억에서 500억 돼서 짓고 그다음에 그럼 또 500억 한 몇 년 뒤에 투자하고 이러면 500억이 비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제 선박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해외에 이렇게 그 국가별 금융 이런 것도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선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부산이 사실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부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서울은 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이제 따져 보면은 사실 그 한국거래소에 본사가 있다는 네. 거 그리고 또 선박금융으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금융 도시로서에는 좀 적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 도시 위상이 있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서도 블록체인 특구에도 걸맞는다 어떻게 네, 보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김지터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지터님께서 워낙 이 경제지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만 이렇게 좁게 보면 이유를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 금융계 이런 발빠른 소식들이라든지 큰 흐름을 아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유를 또 찾아주시고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네, 궁금한데요. 제 위에 국장님이 계십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시고 방금 웃으셨어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웃음에 저 미소에 담긴 의미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네. 한번 곰곰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에서 국장님이 아주 그 밝은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네, 자본시장은 굉장히 오래 취재하셨고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음에 한번 저희도 인터뷰 때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하면 참 그러시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했었는데 네네. 서울은 좀 다르다고요? 예, 서울은 이제 지금 그 블록체인 특구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 대표적으로 제주도와 이번에 부산을 꼽을 수가 있죠. 네. 그 두 곳이 있는데
이제 서울은 이제 얼마 전에 한 ABF인 서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 이제 블록체인 도시 추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5년간 1,23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와 부산과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제주도와 부산은 아무래도 그 ICO 허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금융도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특구에서 ICO를 먼저 이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시키는 기제로 삼고 있는데 네. 근데 서울은 ICO를 허용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서 블록체인 산업. 산업을 육성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육성하겠다, 창업을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제주도나 부산은 금융 도시로서 그 금융 측면으로 좀 많이 이제 이게 좀 이쪽으로 치우쳤다면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하면 서울은 이 좀 더 이 스타트업 육성,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이 조금 생기기에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런 걸 좀 육성하고 이런 거 좋은데 이게 아직은 법적인 이 기틀이 있지가 않은데 이런 걸 해도 그렇죠. 되는 건지 네. 뭐가 먼저인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은 이 규제라는 게 지금 규제를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ICO를 떠올리시죠. 네. 그리고 ICO가 블록체인 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꼭 ICO라기보다는 ICO가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술은 있죠. 기술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ICO라기보다는 그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 코인,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필수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쩌면 블록체인을 돌리는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 되는 건데, 근데 그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을 해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이를테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뭐 먼 거리를 간다고 했었을 때 먼 거리를 갈 때 자동차를 만약 간다고 하면은 자동차에는 연료가 필요하죠. 네. 이제 그 연료가 어찌 보면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음. 블록체인 자동차를 이제 통해서 빠르게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연료가 없으면 연료가 없는데 자전거로 갈 수도 있죠. 네, 열심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 연료는 없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느리지만 가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집중을 해서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4차 네네. 산업혁명 기술 중에도 뭐 AI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엄청나게 크게 육성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